첫 번째 주제는 지금 왜 보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고요. 뭐 비호감의 원인 그리고 이 새로운 보수당 새롭게 태동됐습니다만 아직 지지율이 높지 않은 원인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보수가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요,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지금 발견되고 여러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보수가 해법을 제시할 능력을 갖고 있는 아니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보수가 경제나 안보나 교육에 있어서 진보보다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근데 과연 2000년대 이후로 그 보수가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는 건 아닌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에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낙수 경제론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교육에 있어서 경쟁 교육론이라는 것을 계속 밀어붙이고나 있는지, 안보에 있어서도 상호주의 원칙만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겪고 있는 일련의 정책적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제가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나이는 어리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을 승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보수의 한복판에서 그걸 지켜봤지만은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국민들이 물어보는 답에 누구보다 성실하게 답을 했고, 그 안에서 총선에서 때로는 경제 민주화, 때로는 창조 경제, 때로는 혁신 경제론, 이런 것들로 경제 정책을 전환시켜 나갔었고, 안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전환을 시도했던 것, 박근혜 정부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때 나왔다는 것, 사실 어느 정도 전향적인 자세는 필요하기도 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최근의 보수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반응했기 때문이지만은 오히려 그때 연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에 대해서도 산술적으로 합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두 번도 세 번도 통합에 무조건적인 찬성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어떤 정책의 첨예화 이런 것 없이 과연 산술적인 합만으로 특히 수도권 선거를 치러낼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전환을 하고, 어떻게 아까 뭐 이현주 의원도 언급하셨지만 젊은 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형태의 보수를 만들어내느냐, 60대, 70대 보수와 20대, 30대 보수는 관심을 갖는 지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는 어떠한 통합도 시너지를 낼 수가 없다. 이게 제 인식이고,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런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보수의 여러 지도자분들의 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주제가 이거죠. 이 새로운 보수당에서 제안한 통합의 3원칙 중에 하나인 탄핵의 당, 건널 수 있는가, 건넌다면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저희 새로운 보수당 쪽을 내세웠던 그 통합의 3원칙에 대해 가지고 사실 탄핵의 강을 넘자라는 것은 저는 결국 실리론이냐 명분론이냐 이 틀 안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무턱대고 통합을 하자, 또는 통합을 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엔 실리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실리를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실리 중에 하나가 탄핵에 대한 국민적 어쨌든 인식이 있어가지고 불리한 지형을 극복하는 겁니다. 사실 2019년 4월 19일에 리얼미터에서 했던 조사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뭐 탄핵에 대한 찬반 아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석방의 반대가 62%, 찬성이 34.4%인데, 이게 만약에 선거의 중심 과제로 들어서게 되면은, 만약에 민주당이 통합신당에 이것을 던지게 되면은 그냥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이견이 노출되면서. 근데 이런 폭탄을 안고 통합신당을 만든다는 것이 실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그것을 원칙을 내세웠던 것이, 그 강을 건너고 나면은 그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뭐 배신자라 칭하고 무슨 뭐 친박이라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반통합 행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신당의 헌법과 같은 어떤 조항으로 만들어 놓자는 것이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적으로 이렇게 실리념과 명분론을 이렇게 번갈아 등장시키게 되면은 선거 전략을 짤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모두의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반대하는 20대의 숫자가 80%입니다. 79.2%입니다. 여기서 무슨 젊은 세대 공략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확정 짓지 않으면은 제가 굳이 말하자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 무슨 뭐 감옥에 계시라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영입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 실리론이라면은 진짜 완벽하게 실리론으로 가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남을 공격할 때는 명분론을 꺼내 들고 이런 장식으로 가가지고 좀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김진태 의원님 등 몇몇 분께서 이런 사안을 언급하시면서 탈당 협박까지 하셨다고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걸 봤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자유한국당 측에서 보여줘야 될 결기라는 것은 그런 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저히 통합신당에 있어가지고 탄핵 문제나 이런 것들을 끝까지 주제로 삼아야겠다고 한다면은 뭐 그것을 기반으로 선거를 치르는 다른 정당에 참여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뭐 그 정도의 결기가 없이 모든 스펙트럼을 안으려고 하다가는 저는 통합신당 만든 다음에 아마 모여가지고 서로 배신자니 서로 무슨 뭐 진박이 이러면서 공격하고 선거 치르기 전에 도장 들고 튀기도 전에 아마 선거 당 망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토론이 재반박을 하는 형식은 아니지만 아까 여론조사치를 언급하면서 2019년 4월에 이제 그 탄핵 찬성 그 석방 반대 찬성 여론을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게 2020년 1월 2일에 문화일보가 TK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석방 반대에 대해 가지고 여론조사 한 결과 석방 찬성이 54.7%, 반대가 43.2%였습니다. 근데 이게 TK 지역에서만 샘플을 잡아서 한 조사였기 때문에 비교를 해드리자면 그게 아까 제가 언급한 조사에서는 52에 48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차범위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1년 동안. 근데 전국 단위로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통계치를 보면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제 통합에 관한 방법론적인 측면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일 모든 것을 다 허물고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 노선은 무엇이어야 되고 역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죠. 통합의 대상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요새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뭐 여기 계신 시민단체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화당 아직까지 그 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론에 대해 가지고 그 전략들을 이해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저는 보수가 얼마나 큰 덩어리를 합치냐도 하나의 관심사겠지만 합쳐가지고 어떤 선거를 하게 되냐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제가 모두의 그 경제, 안보, 교육에 대해 가지고 뭔가 참신한 어떤 정책을 개발할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선거에 대해서 헌신하는 자세나 감동을 주는 자세가 이제 하나가 남을 텐데 저는 만약 통합한다 하더라도 아까 조경태 의원님께서 잘 언급하셨지만 수도권 선거를 어떻게 치를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헌신하는 자세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험지 갖고 싸웁니다. 여기가 험지니 저기가 험지니 하면 싸우게 되는데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면 이게 보수랑 진보랑 세게 결집해서 붙었던 마지막 선거인 2012년 대선입니다. 18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붙었을 때 그때 선거인데 여기 이게 서울의 지도인데 빨간색으로 된 게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이긴 곳이고 득표율로 노란색으로 된 게 민당이 이긴 곳입니다. 저는 대선주자급 인물들이나 당대표급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노란색으로 된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자신감 정도는 보여줘야 됩니다. 누구나 앞장서고 누군 뒤로 빠지는 이런 모양새 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절망을 느낄 겁니다. 저는 노란색 중에서도 가장 짙은 노란색인 노원 지역에 이미 출마를 하고요. 빨간색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보수 진영 전반적으로 역적으로 만드십시오. 예, 그게 아마 길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종로도 51.4%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종로가 험지라고 생각하면은 보수의 지도자들 중에서 먼저 선정하십시오. 예, 선착순을 하십시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노란색을 전부 다 보수의 지도자급으로 세울 수 있을 때 저는 수도권 선거 압승할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다만 지금 통합의 행보라는 것이 각 주체들이 하는 것이 참 퇴행적으로 보였던 이유는 저 노란색에 가겠다는 자신감을 가진 인사가 단 한 명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유승민 의원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유승민 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황교안 대표, 그리고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통합에 참여한다면 안철수 대표, 그 이외의 모든 분들 이럴 각오가 아니면은 통합했을 때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저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가져봐야 될 것이, 아까 제가 탄핵이라는 담론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젊은 세대는 80% 가까이, 아까 제가 여러 통계를 제시했지만은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고정 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뭘 지금 3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에 교육해가지고 그 80%를 되돌려 놓겠다는 건지, 저한테 하라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 건드리기보다는 젊은 세대가 주안점을 가는 이슈들, 최근에 젠더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수가 적극적으로 학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전진당이나 우리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새로운 시도에 뭐 초기라도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지만은, 자유한국당이라는 가장 큰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한참 역행하고, 공천에 있어가지고도 뭐 쿼터제를 하겠다는 등 전혀 젊은 세대의 감각과 맞지 않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만약 통합하겠다면은, 통합신당은 전적으로 공천 룰부터 정강 정책을 정하는 것까지 전부 다 젊은 세대에게 위임할 자신감이 있다면은 저는 젊은 세대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 없이 모여가지고 또 관성에 따라가지고 뭐 탄핵이 어쩌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순간 저는 통합해도 젊은 사람들 외면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쭉 얘기한 거는 이제 현재의 상태의 원인에 대한 의견,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어디까지 포함하고 어떠한 방식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자유한국당과 전진당과 시민단체 일부는 이미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이 합의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 사회보수당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지만, 아까 이 연합 속보를 보니까 대화를 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그러한 조건은 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해야 될 것은 이 통추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비대위를 다시 만들 것인가, 뭐 이런 방법론적인 거 있죠. 이런 부분.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공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 룰을 다루고 공천을 확정한 공심위 같은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추위라는 형식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반대를 했던 이유가, 사실 지금 만약 통합을 이뤄내려고 하면 논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자간의 어쨌든 논의를 통해 가지고 가게 되면은 결국엔 그들이 가진 최대 공약수만큼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최대 공약수라는 것이 과연 몇 가지가 될 것이냐 했을 때, 뭐 제가 봤을 때 뻔한 단어들 가지고 최대 공약수 만들어낼 겁니다. 뭐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할 텐데, 우리 지금까지 자유와 민주주의 지키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항상 그것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감동 주지 못했기 때문에 보수가 이렇게 하는 것일 텐데,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주체들이 좀 더 간략화돼야 된다는 것, 간소화돼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저는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가지고 아까 탄핵에 대한 이견만 해도 이미 공통 최대 공약수가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주체는 최대한 간소화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될 수 있게 용기 있게 내려놔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대 젊은 사람들에게 가서 20대 초반인 친구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아느냐? 그럼 모른다 그래요. 네, 왜냐? 그들이 5살 때 대통령을 했거든요. 2002년 월드컵 기억나냐고 모른다 그래요. 그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든지 어떤 우리 보수가 각자의 차이로 갖고 있고 한으로 삼고 있는 것들은 흘러갑니다. 이미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지향적인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많이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의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세보수도 그렇고 주류 세력이라고 주류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너무 이 서로에게 한이 많고 서로에게 뭐 마음에 안 드는 지점이 많고 또 내가 고집을 부리는 지점도 많고 전 이런 것들이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물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역할을 철저하게 분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의 분열과 붕괴와 여러 문제에 책임이 있는 중진급 그리고 지도자급은 전부 이번 선거의 컨셉을 헌신으로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헌신하는 자세를 보일 때 그분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보수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그것의 색칠을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젊은 세대에 맡겨주십시오. 그게 아마 신구 세대가 좋아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각자의 전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각자 여기서 각기 약진하면 저는 답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달려들어가지고 탄핵이다, 뭐 니들은 꼴통이다, 니들은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은 저는 아주 좁은 전장에서 최대 공약상 하나도 못 만들어낸 상태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영남에서 선거 치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도 존경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지금 수도권 선거의 민감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도권 선거에 있어가지고 공천만 받으면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이르는 것들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메시지를 만들 때나 아니면 서로의 인신공격이나 상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저는 조심해야 될 거라 믿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분들을 좋아하고 싫어해서가 아니라 유승민의 가치와 안철수의 가치와 그리고 뭐 황교안 대표의 가치와 뭐 이현주 의원님의 가치와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 가지고 표로 합집합이 되길 원한다면은 서로 인신공격은 자제하고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통합추진위원회가 아니라 같이 모여가지고 술 먹으면서도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서로 인신공격성 반응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